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특별사면이다.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급하게 찔러넣은 특별사면이다. 이완구 총리의 거취가 결정되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성완종 특사 논란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권 때 2번 특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문제는 2번째 특사를 누가 해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의 의혹들, 예를 들어 왜 성 전 회장을 특정 정권에서 2번이나 특사를 해줬는가 하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사면,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함께 움직이는 사안이라서 분명 자료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하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정치권은 공방만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 합법적으로 금방 자료를 조사해서 진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양측은 이런 공방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지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한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궁금해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추락한 정치권의 이미지를 그나마 회복시키는 일일 겁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직접적으로 여쭤보죠. 지금 말이에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노무현 정권 때 2번이 있었어요. 그죠? 네네. 2번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입니까? 한 정부 내에서 동일인이 2번 특별 사면받았다는 거는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상당히 좀 드문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 성완종 회장 것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완종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비리 정치인들, 비리 기업인들, 또 언론 사주도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과 달리 과도한 그 특혜를 주는 특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근데 유독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만 이번에 문제 어떠다 저떠다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고요. 예. 그거야말로 이제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물타기 시선 돌리기이고요. 예. 사실은 그때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든 그 후든 이명박 정부 때도 특사가 있을 때 비리 정치인들, 비리 기업인들, 또 언론 사주, 어쩌면 일반인과는 다른 과도한 특혜를 주는 특사에 대해서 예. 제한을 내야 된다, 통제를 내야 된다. 예. 이런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제 특사 전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건데 이거 간단하게 자료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나 청와대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텐데. 관련 자료가 지금 그게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거는 관련 자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성완종 회장의 건만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예. 유독 지금 성완종 이번에 사건의 본질은 그 검은 돈이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 핵심 실세들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제 성완종 특별 사면이 문제되는 건 성완종 회장의 사면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악덕 기업인, 악덕 정치인들 또는 언론사주들에 대한 부당한 특별 사면이 문제가 다 삼아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그 특별 사면을 둘러싸요. 우리가 지금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문제 2번 특사 받았던 걸 문제 삼는 이유는 사실상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왜 2번씩이나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그 이유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그 당시에 이제 신성일 씨도 두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선. 또 그 지금 성완종 회장도 그랬고 분명히 이제 어느 쪽인가가 입김을 작용했겠죠.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말하자면 뭐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인수위 쪽에서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진실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관여했던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관련 자료나 또 법무부도 있다면 그런 걸 공개하고 또 그러나 결론은 분명히 그런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인, 언론 사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특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를 무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특별 사면 해줄 거면 못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은 엄청난 처벌을 받고 그러는데 글쎄요. 오히려 예. 엄벌을 쳐야 될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언론사주는 오히려 이런 걸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특별 사면 그렇다면은 이번 일단 진실을 밝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특별 사면에 저는 대한 성완종 회장 것만이 아니고 문제된다면 전체를 다 밝히자. 이후든 이명박 정부든 이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인이나 네. 언론 사주에 대한 그런 특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노무현, 성완종 이명박 두 정권에 회장만- 있어서 이 특사를 다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완종 회장만 왜 로비를 했겠습니까? 딴 언론 사람도 했을 사주도 수 로비를 있다. 했겠죠. 아하. 그죠?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정권 두 정권에 걸친 특사를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만약에 말씀이시군요. 새누리당이 보자고 하면 성완종 특별 사면에만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요. 다 봐야 될 것이고 예. 저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물타기다 또는 시선 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권력 핵심의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이 먼저 일의 순서상 밝혀져야 될 일이지 예. 느닷없이 특별 사면을 지금 하면 말하자면 끼워넣기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수사에 있어서의 특검 논란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네.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 문제에 있어서 상설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짜 또 다른 특검을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지난번에 그 특별 특검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법이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왕 있는 특별 특검법을 특검을 한다면 그 법을 근거로서 해야 되겠죠. 다만 여야가 필요할 때 워낙 이 방대한 수사를 하면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예. 이런 등등이 있으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상설특검법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예, 그게 저희 당도 특별히 상설특검법을 배제하고 또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논의했을 때 이것이 워낙 무실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었고요. 예. 그렇다고 지금 있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 민심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가 충청도시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민심이. 아주 안 좋죠. 누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예, 이완구 총리에 대한 실망이 많이 크고요. 예. 그렇게 어렵게 인사청문회도 여러 비난 끝에 충청도민이 많이 좀 해서 됐는데 잘하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거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또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 충청도가 뭐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없고요. 예.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버 키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넥심 모카골드.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은 차례를 바꿨죠.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웬 일교차가 이렇게 큽니까? 아침에 예? 쌀쌀하고요. 지금 이게 라디오니까 제가 멀쩡하게 느끼실 텐데 어젯밤에 감기 몸살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멀쩡해 보이지 않으세요. 낮에는 또 21도까지 올라가요. 글쎄 말이에요. 10도 이상 일교차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아주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감기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카피 어떤 겁니까? 시간은 잘 흐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인생사 관련해서 카피는 삶의 유형. 삶의 유형. 예, 흔히 두 개로 구별을 하는데 햄릿과 돈키호테. 아시죠? 햄릿은 좀 우유부단한 형. 예. 돈키호테는 저돌적이고 좌충우돌형. 교수님은 어느 쪽 선호하세요? 저요? 저는 제가 그러지 못해서 사람이 반대하는 쪽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그럼 본인 이제 햄릿형으로 규정을 하신 아니 거죠? 그런 건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오늘이 이제 왜 소심하니까. 네. 오늘이 왜 묘한 날이냐면요. 그 햄릿을 창조한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돈키호테의 작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예. 1616년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창조한 문학가들이 대문호가 이제 떠난 날인데 지금 우리나라 뉴스도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햄릿형 인물, 총리 공관에 칩거해서 고뇌하는 이완구 총리.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목숨으로 복수를 전개하고 있는 성완종 전 회장. 네. 다 햄릿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박준호 상무의 전격 체포 소식 어제 전해드렸고요. 예, 예.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 전 회장의 측근 이모 팀장 등 이 주요 인물들이 줄소환되고 있는데요. 이 이모 팀장은 이 성 전 회장 사망 전날에도 예. 대책회의를 함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받는 인물이 오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예. 이 사람은 한때 이제 홍준표 지사의 특보를 이제 지냈는데요. 그게 또 핵심이에요. 이 홍준표 지사는 내 측근이 아니라 성완종 회장의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이다. 측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러고 했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 1억 원을 전달한 전달자인데요. 예. 윤모 전 부사장이 이제 오늘 내일 소환된다면 예. 홍 지사의 소환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아. 또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지금 관측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부사장도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직이었던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먼저 소환된다면 이것은 검찰이 금품수수 연루자들을 전방위로 수사하기 위한 증거 보강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느 갈래로 흐를지 오늘 내일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도 지금 수사하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이게 뭐 성 전 회장 사건, 이게 그렇죠. 성완종 게이트 이건 좀 음울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네. 모두 입을 닫고 있고 증거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네.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자살 직전에 이제 성 전 회장이 그 마지막 이 새벽이죠. 네. 두세 시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근처를 배회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아이고. 이것도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 거짓말 논란이 또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10만 불 이게 지금 공소시효는 다 지났거든요. 그렇죠. 뇌물죄로 보더라도 이게 10만 불이 당시 환율로는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 안 돼서 공소시효는 다 지나간 일인데 예. 문제는 그 10만 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김기춘 전 실장의 해명은 당시 초청한 재단에서 예. 항공료 숙박비가 다 왔다.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단은 비용을 이제 우리는 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파생되고 있습니다. 예. 돈키호테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예. 이제 선거 당일 포함해서 일주일 남은 오늘까지. 선거가 돈키호테다. 네, 재보선 네, 네. 보시면 여야 지금 풍차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이제 돈키호테처럼 뭐 칼창을 들고 난립니다.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숙박 유세, 뚜벅이 유세 아주 부지런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여야 지도부는 속내로는 각각 2석 정도의 승리를 점치는 것 같다. 예. 이런 관측인데 예. 새누리당은 인천 서강화을 그리고 성남 중원 이쪽을 좀 유력시하고 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 을의 승리를 좀 기대하는 입장인데 예. 이 두 지역 모두 무소속 후보들이 또 선전하고 있는 쪽이라 예. 만만치는 않고 뭐 승리를 지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성완종 파문으로 야당은 좀 승기를 잡았다. 전패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총리의 전격 사퇴로 예상보다 빨리 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전략 강화를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통의 심판론을 지금 또 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은 애초에 지역 일꾼론을 밀고 나가면서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2대2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은 네. 야당이 이긴 거죠. 그 그렇게 되면. 무승부라고 이제 보는데 물리적으로는요. 네. 내년 총선에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했으니 예. 양당 지도부가 또 어떤 1년간의 전략을 펼지 근데 돈키호테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냐면요. 네.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염증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투표율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똑같다. 아우 지긋지긋하다. 네. 저 사람들 맨날 돈 가지고 저러느냐. 이런 식의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그러면 결국은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조직이 센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센 동원력이 당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판세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전 교수님의 지금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네. 자, 지켜봐야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2+2 회동을 제안을 했죠. 맞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인데 뭐 네. 해프닝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이 사안입니다. 뭐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인데 5월 2일 날짜는 다가오고 4월 임시국회 돌아가진 않고 있고 그 뭐 애타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담하자 그랬는데 즉답을 피했고요. 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시간 후에 오후 브리핑에서 거절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저는 무슨 남북 간에 이제 이 통신문 오가는 거 보는 것 같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이 제안과 거절의 해프닝은 양당 모두의 선거 전략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김무성 대표는 거절당할 걸 알고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성완종 파장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또 야당이 거절했음에도 실제로 재보선 유세에서 계속 2+2 회담을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국회에서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선거용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 말을 성남 예. 지원 유세에서 들어보면요.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레토릭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또 촉구했죠. 일부에서는 제안도 좀 성의가 부족하고 네. 받아들이는 거절하는 쪽도 성의가 부족하고 양쪽이 다 성의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연기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예. 될까요? 야당의 거절은 성완종 게이트를 좀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이제 속내가 아니냐 하는 공방전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뭐 아까 저 인터뷰 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성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사 의혹을 제기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2007년 사면을 누가 요구한 것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요. 네. 그게 기록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있죠. 당연히 있죠. 그것만 까면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특검을 하든 검찰 자기네가 그거를 공개하기 싫으면 특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공개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양쪽의 말이 다 일견 진실이라고 쳤을 때 예. 국민의 시선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재보선하고 똑같은 예. 게 아니 촉구 한 자가 있다.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들어준 자가 있다. 네. 그럼 양쪽 다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사면해서 모르겠어요. 안 될 사람을 사면했다면 결국. 그래서 그럼 누가 양쪽 잘났니 다- 누가 못났니 왜 싸우냐는 거죠. 그 양쪽 다 있잖아요. 책임이 누구 있는데. 논리가 맞다라는 거 국민들 별 관심 없어요. 네. 진실이 무엇이냐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어떤 네. 게 있죠? 이 와중에 네. 새누리당의 또 김진태 의원,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모두 다 이제 입담 센 의원분들인데 예. 막말 공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정쟁의 시발점이다 하는 느낌이 오고요. 어제 뉴스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정부 17개 부처가 망라된 중대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일전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에서 내놓은 안, 이건 기술적인 인양 가능하다는 안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인체 저 선체 인양 발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9월부터 현장 작업이 개시될 전망인데 예상 기간은 1년 이상, 약 1년 반. 소요 예산은 1천억에서 1,500억. 절단 없는 선체 완전 인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이 유가족분들은 뒤늦었지만 인양 발표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론 인양을 해야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 계속해서 잠수사로서 그 시신을 찾으셨던 분들이 수습했던 있잖아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그때 너무나 무리 잠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그 잠수병의 후유증 때문에 생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자기 몸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유가족 측이나 뭐 진상규명 특위 측이나 정부 측이나 아무나 좋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다 이제 저거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분들의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그분들의 고생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이제 인양 결정됐지만 이게 시간을 너무 급하게 바터서 무리한 작업을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절대 없도록 안전에 여기가 또 굉장히 안책을 밑에 세우면서. 물살이 세대잖아요. 물돌목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맹골수로인데요.
그 외에 이제 또 73년 협정이 체결된 이래 42년간 유지돼 왔던 한미 원자력 협정 이 4년 반의 이제 협상 기간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예. 미국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던 이 비확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 그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향후 우라늄 전홍축과 해결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래서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좀 어려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3단계 처리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 전해 환원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독자적인 연구, 미국과의 공조 이런 게 강화될 전망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진일보 개선된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다 다 쓴 이 핵연료봉 같은 경우에 핵연료봉을 그냥 지금은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제가 알기로는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장 어디 짓느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난리였죠. 부안에서 날리고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사실은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썼던 장갑, 옷 뭐 이런 거거든요. 폐기물들이고 중저준위 폐기물들이고 맞습니다. 진짜 고준위 폐기물들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이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용하고 남은 그죠? 연료들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물질을 뭐 전기를 가해서 예. 지금 뭐 전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다시 이게 전해 정련, 전해 재련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재처리하는 것이 기술이 완료돼야 예. 말씀하신 대로 핵연료의 순환에서 모든 이 단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어제 타결된 이 재협정, 이 협정 개정의 의미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핵 주권으로 한 발은 나아갔다. 그동안은 이제 42년 전에 수직적인 한미 간의 원자력 관계가 이제는 좀 수평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수평화도 좋고 수직화도 다 좋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폐기 이제 다 쓴 우리가 핵 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한다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전성과 직결되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그러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곳에서는 약 3,000년을 그대로 둬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이런 거 3,000년 동안 없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수명이 있고 수명이 다 된 원자력 네. 발전소 그렇게 오래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폐연료봉까지 두면은 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수명이 다 된 원자로들이 있어서 재가동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원안위에서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고 일전에는 한비 3호기가 또 가동 5일 만에 정지되기도 했고요. 이건 정말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요. 후쿠시마도 우리가 이웃 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문제라는 게 우리한테 뭐 고마운 전기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번에 한미 이 협정 덕분에 조금 좀 더 안전한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관리할 게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어쨌든 자율적 범위는 늘어났고 그렇죠.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가운 소식이죠? 도시가스 요금 느리네요. 네, 또 내립니다.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요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만 세 번째 도시가스 요금 인하인데 오늘 오전 중에 당정 협의하고 인하율 또 적용 시점을 최종 확정할 것 같습니다. 실은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 추이를 보면은 1월 초에 그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를 내렸고요. 그러다가 2월에 또 인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다시 10.1% 인하된 가격이거든요. 또 인하해서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 인하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또 내리겠다 이런 발표가 된 겁니다. 잘하면 공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내리는 거 참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좋죠. 네. 이게 국제유가에 연동돼서 지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오르면 예. 또 올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내려? 그래서 또 너무 내리니까 걱정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은 이게 원료비 연동제라고 해가지고요. 이 2개월마다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이 LNG 아닙니까? 예.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비 대신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3% 오르거나 3% 인하되거나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재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LNG 가격도 함께 떨어져서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건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개월을 쭉 지났는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대폭등하고 LNG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이제 그 후에 또 2개월 있다가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이 환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도 관심이지만 사실 원엔 환율인데 이 원엔 환율이 말이에요. 네. 이게 원화 강세가 해도 너무 강세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예. 원엔 환율도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겹칩니다. 일본 그 수출 기업들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 엔저가 이 심해도 너무 심하고요. 어쩌면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니지만 오늘 7년 거의 뭐 횟수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900원대, 즉 100엔당 이 900원 선이 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엔당 800원대가 된다는 건데요. 어제 이 원엔 제정 환율 보면은 100엔당 902원 정도에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 900원대가 깨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거의 2008년 2월 그때 당시가 895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이 100원 이 100엔당 800원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돌이켜 보시면요, 2008년 말 2009년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100엔당 이게 1,500원, 맞습니다. 1,600원 간 게 지금 800원 간다는 거니까 뭐 거의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아베 총리 엔화를 그냥 살포한다, 무제한 살포한다. 여기에 이제 유래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상과 이 엔화 문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만에나 공식적인 건 달러가 강세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엔화는 더 추가적인 약세가 되겠고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원화 약세가 되는 것보다 엔화 약세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예. 달러 빼고 원화 대 엔화 비교하면은 원화가 실은 엔화보다 나은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100엔당 뭐 700원대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진짜 반토막 된다. 예, 700원대에도 실은 이 외환 전문가도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엔화라는 이 통화가 너무 약해지고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행 가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우리 수출 어떻게 수출 어떻게 합니까 수출? 예? 수출은 정말 큰 타격이고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평균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 깨지고 800원짜리를 보게 되면은 거의 연평균 수출 9%까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오고 있는데 실은 최근에 좀 어쨌든 주식도 살고 부동산도 좀 꿈틀대고 소비도 조금씩 살려고 하는데 이 전혀 뜻하지 않는 일본 쪽 이 엔화 변수 때문에 한국 경제에 좀 뭐 악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원엔 환율 매일매일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 신사업에 올해 1조 8,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 에너지 신사업입니다. 뭐 태양열, 뭐 전기자동차, 온실가스 뭐 이런 분야인데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 모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뭐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그래서 이제 1조 8,300억을 에너지 신사업에다 투자하겠다. 재원을 보면은 정부가 5,600억, 공공기관이 4,600억, 민간 부분에서 이제 8,000억 동원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바이오 에너지, 또 에너지 펀드, 태양광 대여 사업, 전기차 대여, 보급, 에너지 자급자족 빌딩 다양하게 에너지 신사업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의 신성장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결국은 이 분야로 이제 가야 되고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요즘 화두고 이제 거기에 다 대응해서 이런 에너지 신사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쩌면 창조 경제의 먹거리도 이 에너지 신사업,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은 모양이죠? 예, 저도 쭉 발표 이거보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전기차입니다. 예.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가 이제 2017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44,000대까지 늘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라는 건 달랑 전기차 몇 대를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서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배터리로 갑니다. 2차 전지라는. 그러면 그 2차 전지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소 설치해야 되죠. 또 2차 전지 배터리를 리스를 보통 하거든요. 빌려주거든요. 그 대여하는 곳, 대여 사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덩치, 큰 덩어리의 이제 사업이 되고 있어서 일단 정부가 다 이번 계획에 그 2차 전지 리스, 급속 충전기 설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역은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가 뭐 시뮬레이션 장소라고 할까요? 전기차를 한번 보급해서 돌아다니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거를 보는 지역으로 이제 제주도를 정했는데 저는 전기차 비즈니스가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년, 20년보다는 더 빨리 그러니까 휙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는 우리 석유가 실은 이미 고점,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석유 자원이라는 게 그리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라는 게 어쩌면 뭐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끌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뭐 이번 신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14,000개 정도 창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실 때 관심이 없더라도 전기 자동차가 뭐야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그게 충전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도 성질이 급한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몇 시간씩 충전하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뭐 안 사요 그거. 그러죠. 그게 아주 정확하신데요. 전기차의 성패는 배터리, 배터리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 예. 2차 전지에서 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정말 신기술이 나면 그렇습니다. 대박도 터질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